(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현충일 하루 쉬어가는 동안 미국장 금요일장 내려가고 또 월요일장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1에서 2% 하락한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양상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재차 3%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여러 가지 부담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물가, 긴축에 대한 부담 계속되고 있는 시장의 양상이고요. 유가가 고개를 들면서 달러화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중국의 봉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 중국 경제가 6월을 거치면서 경제가 풀 가동됐을 때 세계 경제의 훈풍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술주 성장주에 좀 부담스러운 여건이지만 우리 장에서 현재 게임주와 바이오주가 변동성을 크게 또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10시 구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양대 지수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미국장과 같은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한 이후에 소폭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현재 하락세를 우리 장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루 만에 코스피는 하락하면서 현재 0.88%가 하락한 2647.1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2조 7천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43% 하락하면서 2659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2662선까지 낙폭을 좀 줄이는 시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재차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2640선 초반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는 장중 저점을 찍고 2646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포인트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370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2,060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2,329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현재 IT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운송장비와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880선으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882.61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4,400억 원,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시가 부근이 고가가 됐습니다. 0.27% 하락하면서 코스닥 889선에서 시가를 형성했고요. 이 부근의 고가를 마련한 이후에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881선이 저가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882.74포인트, 8.77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4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545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926억 원어치 순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쪽에 4거래일째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330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양대 시장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산주인데요. 방산주 신고가 돌파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발 호재가 나오고 있고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폴란드가 국산 경공격기 FA-50 48개 구매 의사 타진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에 한국항공우주를 직접 찾아서 2조 원 규모의 FA-50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곧바로 한국항공우주가 주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7% 중반까지 상승을 하면서 56,200원 선 현재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반해서 방산주의 움직인 상승세로 나오고 있죠. 퍼스텍과 스페코가 나란히 2%, 7% 상승 기록하면서 신고가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 방산뿐만 아니라
그 드론 그리고 재건 관련한 이슈까지 함께 결합이 되면서 오늘 장에 7.9%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 5,1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 밖에 미국의 국방부 쪽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여타 방산주 가운데서 LIG 넥스원, 휴니드, 빅텍 같은 종목군들도 소폭 0.3%에서 4%까지 상승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재차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일단 좀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재차 120달러 선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고점 경신 시도가 나왔는데요. 간밤에 0.3%가량 일단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118달러 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원유의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가의 상승 시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항을 만나면서 조금은 밀려나가는 모습이었지만 향후의 추세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연일 강세를 보였는데 밤사이에도 미국의 천연가스 7월물 가격이 9%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여름 폭염을 앞두고 미국 내 재고도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군들이 쭉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물가 관련한 종목들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유주, SOL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3% 넘는 상승 11만 9천 원 선이고요. GS가 1.6% 오릅니다. 정유주 가운데 SK이노베이션 2분기 정유 부문의 서프라이즈와 또 배터리의 적자 축소에 따라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분석이 오늘 증권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주가 2.44% 오른 23만 1,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주 가운데서는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GSE가 나란히 4%에서 7% 내외로 상승하고 있고요. SH에너지화학, 경동도시가스도 2% 넘게 오릅니다. 서울가스는 소폭의 상승이지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료주와 석탄주도 조금 움직이는데요. 살펴보시죠. 대주산업과 한일사료가 3%에서 15%, 대주산업의 강세에 눈에 띄고 있고요. GS글로벌도 7% 넘게 급등합니다. 세 번째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다가 태양광, 아무래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장에서도 관련주가 좀 강세를 띄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태양광 에너지 기술 관련 제품들의 국내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미국발 소식과 함께 태양광주가 돋보이고 있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S에너지가 17%의 강세로 5,5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OCI도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신성 ENG 2%에서 4% 상승하고 있고요. 37,000원 선에서 신고가를 형성했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현재는 0.7% 하락하면서 35,750원 선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윌링스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대용량 인버터를 개발하고 독과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탄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윌링스 현재 주가가 9% 크게 급등하면서 1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기기들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이 같은 인버터 쪽에 이 독과점 지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일단 미국장 이틀 동안의 흐름을 모두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지금 시장 자체는 단단한 바닥 형성 과정이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좀 증시가 쉬었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반응 자체는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강하게 좀 밀고 올라가는 분위기였다가 다시금 좀 반납하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쨌든 좀 바닥을 다져가는 찐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있었던 소식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의 이런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또는 클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에 나와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지난 금요일에 마이크론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가의 7% 정도 하락하는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PC랑 스마트폰 이런 소비 둔화 때문에 디램 수요가 정체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시장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지수를 좀 밀고 가기 어려울 텐데요.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다시금 또 반등에 나와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조정은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바닥 형성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때문에 우리 장 대형주에 영향을 주고 있고 시장에 영향이 전반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장이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한 종목군들 여전히 시장에서는 재료가 붙는 종목군들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방산주도 또 그러한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형주도 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방산주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네, 방산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의견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자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무기 지원 요청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이후에 6월까지 넘어왔으나 종료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방산업체들 보는 시각도 이제 좀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기 지원 이런 쪽으로만 이제 좀 반응을 했다라면은 최근에는 이 각 지역별로 드론이라든지 또는 UAM 도시항공교통 관련된 테마로서 움직이거나 또는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로서 움직이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업체들도 좀 세분화해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 대응하시기에는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대형주 쪽에서 추천을 좀 드렸던 거는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오늘도 7%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으면서 계속적인 신고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종목들에서도 먹을 거리 많겠지만은 이렇게 좀 대외 변수가 좀 어지러울 때에는 사이즈 큰 종목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어느덧 5조 5천억 원 수준까지 시총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체 저는 보시게 된다라면은 한국항공우주처럼 좀 사이즈 큰 업체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상으로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도 6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8월에 또 발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 또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가운데서는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군으로는 오늘 또 유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아람코의 이 원유 판매가 인상이 대폭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장중에 $120 정도 터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내 지금 기름 업체들, 정유 업체들까지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천연가스 쪽이라면 중앙에너비스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GS 같은 경우도 지금 1.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가가 상승하다 보면 이런 정제마진 효과로 인해서 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공세 완화 또 이제 모멘텀으로 더해지게 되는데요. 중국 공세 완화가 되게 된다면은 수요 증가로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는 갑작스럽게 깨지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좀 내려가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은 유가는 $100 이하로 떨어지길 좀 기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 상황에서는 쉽게 단기간에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조금 더 받아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 8월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1, 2분기 실적만큼은 좀 숫자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뭐 악재성 이런 뉴스보다는 유가 관련된 이런 호재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SOL 같은 경우는 좀 더 집중적으로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월봉상에서도 돌파가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업사이드 여력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시장이 과연 유가가 상승 시도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지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상승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수보다는 좀 종목을 보자는 의견을 주셨네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된다라는 점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주 시장에서 뭐 가장 투자 심리가 좋은 섹터 가운데 한 가지 신재생 에너지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정책 호재가 나왔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 뭐 클린 에너지 이런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친환경에 관련된 이런 정책적인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동남아의 이런 사국에 대해서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를 2년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뭐 캄보디아라든지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태국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이제 수입해오는 물량이 절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좀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기술 동맹 같은 경우도 다시 보시면은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이런 것들이 포함됐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태양광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이제 물량이 조금 많은데요. 어쨌든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움직임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우리도 중국 쪽과 이제 이런 저가 경쟁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미국과 함께 이런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런 태양광 업체들도 좀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목은 어쨌든 대형 종목은 OCI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OCI 같은 경우도 3조 이상으로 지금 시총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에서도 이평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입니다. 위쪽으로는 16만 원 선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도 10에서 15% 정도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적인 방향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49,900원 이렇게 해서 오늘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접근이고요. 뭐 OCI가 됐든 하나솔루션이 됐든 어쨌든 덩치가 큰 기업으로 태양광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장악하고 있던 태양광 시장에서 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군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는 바닥을 잡아가고 종목을 보는 여유는 충분히 생긴 시장이라고 보셨는데 어떤 종목을 오늘장 추천하시겠어요? 네, 오늘은 수소 관련된 종목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일진 하이솔루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뭐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길게 들어간 이런 모습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넥소의 이런 생산량 증가 추세에 따라서 수익이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용 수소차 중심으로 수익성이 강화되는 점이 하반기에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IPO 최근에 통해서 2,600억 정도의 유동성도 확보해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 풍력 이렇게 많이 움직였었는데 수소 관련된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지금의 가격대에서 진입 가능한 시점으로 생각되어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실까요? 예, 그래서 가격 상태는 지금 매수가 현재가를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체는 사실상 뭐 제가 최근에 그랬듯이 높게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지 상방이 열려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는 현재 상태에서 15% 정도 업사이드를 잡았어요. 그래서 매물이 아무래도 상장 이후다 보니까 많이 쌓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만 원까지만 최근의 저점이었던 3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과 수익성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는 36,000원 내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열신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